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와인을 처음 접하는 와린이 분들은 와인을 마실 때 잔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와인을 받을 때 손을 어디에 어떻게 둬야 될지, 아니면 호스트로 손님께 와인을 대접하는데 와인을 언제 따라야 될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와인을 마실 때 필요한 전반적인 기본 매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와인을 받을 때 손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우리는 술을 따르고 받을 때 서열에 따라서 한 손으로 따르거나 이렇게 두 손으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한 손으로 주고 받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는 주도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와인을 받을 때는 손을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는 잔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놔두고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주도에 익숙한 우리 와린이 분들은 쭈뼛해 가지고 와인잔을 들었다 놨다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와인을 따르기 편한 곳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거나 와인잔 바닥에 살짝 손을 가져다 둠으로 해서 내가 주의하고 있다 정도의 느낌을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잔을 함께 들면은 이렇게 와인을 따를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와인을 흘리거나 심하면 이렇게 잘못 부딪혀서 와인잔이 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인잔은 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놔두고 받으시면 좋습니다. 와인을 따를 때는 어떤 매너가 필요할까요? 여기도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술을 마실 때 건배하고 원샷으로 탁 털어놓고 머리에 탁탁 털면서 인증을 하잖아요. 하지만 와인은 향과 맛을 천천히 음미하는 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컬러를 보고 흔들어서 아로마와 부케를 맡고 이렇게 삼키고 입안에 컨택 시간을 두면서 바디감과 함께 전체적인 밸런스를 또 그리고 피니쉬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실 때는 와인잔이 다 비기 전에 호스트가 먼저 게스트에게 물어보고 와인을 더 마신다고 하면 잔을 더 채우게 됩니다. 이건 첨자나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원샷을 하고 잔이 비면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첨잔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제사 때 첨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첨잔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이렇게 와인을 따를 때도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와인을 받을 때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놔두거나 한 손으로 살짝 이렇게 잔 밑부분을 대면서 예의를 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 직장 상사, 선생님이나 은사님 또는 집안의 장인어른이나 시아버지 이런 어려운 분들과 와인을 마시는데 서양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한 손으로 와인을 따르거나 이렇게 한 손으로 와인잔을 받으면 어떨까요?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서양 문화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 예절과 적절히 융통성 있게 센스 넘치게 와인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와인잔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꼬냑을 음미할 때는 향을 즐기기에 이렇게 꼬냑잔을 밑바닥으로 넓게 손바닥으로 잡으며 인간의 체온으로 꼬냑의 온도를 높이며 휘발하는 아로마와 부케에 집중을 하며 천천히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와인은 마실 때 적정 시음 온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와인 시음 온도는 와인잔 잡는 법은 영상편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상단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배할 때는 와인잔을 어떻게 부딪혀야 될까요? 이 또한 문화적인 배경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상대방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상대방 코를 바라보거나 인중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게 배웠죠. 싸운다고. 근데 서양에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집중을 안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대화할 때 꼭 상대방 눈을 바라보며 경청을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서 잔을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 눈만 바라보고 와인잔을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 와인잔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잘못하다가 잔이 심하게 부딪혀서 깨질 위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 때까지 잔을 바라보며 앞으로 내밀어요. 그리고 잔끼리 부딪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눈을 바라보며 손목으로 살짝 부딪히며 건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을 바라보라고 했다고 너무 그윽한 눈빛을 보내거나 야릇한 눈매로 도발하시면 안 됩니다. 와인 마실 때 와인잔에 이 입술에 묻은 이물질이 많이 묻는 경우가 있으시죠. 편한 자리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이 또한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냅킨으로 입술을 계속 닦으며 와인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음식을 먹을 때는 테이블 위에 냅킨이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좀 더 팁을 드린다면 스테이크나 가니쉬를 드실 때
한 입 크기로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반입 크기로 작게 잘라서 입술에 묻지 않고 입안으로 쏙 넣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자주 먹으면 와인을 즐기며 대화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식사를 할 때 몇 시간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총각김치 입으로 잘라 먹는 것처럼 이 베어물기식만 피하면 이 와인잔도 깨끗하게 유지하며 와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잔 교체 시 매너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한상의 대부분 요리가 나오는 한상 문화지만 서양의 음식 문화는 코스별로 나오는 코스 문화입니다. 코스에 맞게 와인잔도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게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웰컴주에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이 나오고 에피타이저나 생선구이에 상큼한 화이트 와인을 곁들이며 입맛을 북돋고 메인이 육류 요리일 때는 레드 와인을 서비스하고 마지막으로 디저트에 달콤한 디저트 와인을 페어링하며 이 코스를 즐기게 됩니다. 물론 특급 호텔이나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며 와인을 즐기는 것도 훌륭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으면 서비스 차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 와인강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격식을 따질 때는 격식을 충분히 차리며 와인을 마시지만 편하게 와인을 즐길 때는 정말 한없이 편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이런 서비스가 없는 캐주얼한 로컬 식당이나 가정에서 편하게 와인을 마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인잔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와인을 못 즐기는 것도 아니랍니다. 와인잔을 린스 하시면 됩니다. 행사장에서 보면은 물로 와인잔을 닦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물로 세척을 하고 와인잔 내부를 깨끗하게 건조를 하시면 되지만 슬쩍 헹궈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가 물로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와인잔을 물로 헹구고 나서 이렇게 잔을 세워두면 벽면에 있는 물들이 아랫부분으로 모이는 게 보이시죠? 행사장처럼 와인을 정말 소량 따른다면 이 밑바닥에 있는 이 물과 레드 와인이 섞이면서 레드 와인이 아니라 로제 와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는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흘러내린 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렇게 다 드셔주시고 그 다음 와인을 살짝 따라서 이렇게 두 손으로 린스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 손으로 각도를 잡고 한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와인을 흘리지 않고 안정되게 벽면까지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린스한 와인을 입안에 마시며 입안도 한번 세척을 하면 좋습니다. 이전의 와인 풍미가 씻겨져서 다음 와인을 더 즐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와인을 마실 때 필요한 기본 매너를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융통성 있는 와인 매너와 함께 슬기로운 와인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